특보가 북한에서 뭐 통지문이 왔는데 아래 것들이 한 우발적이다. 이렇게 해서 그때 김정일은 모르는 것으로 지시 안 한 것으로 했습니다. 그러나 월드컵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그 상황에서 백주에 북한의 함장, 중령 또는 대령 전대장이 도발할 정도로 북한이 그렇게 중간제대에 위임되어 있느냐? 우리나라 그렇지 못합니다. 우리나라 자유민주국가에서도 중령 대령이 함부로 병력도 움직이지 못합니다. 그런데 김일성 그 집단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김일성이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. 만약 그랬다면은 중간제대에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다면 벌써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정일이 날아갔겠죠. 그건 공산주의 김정일 체제를 너무 몰라서도 그런 거예요. 그 다음에 조금 이야기는 글로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김정일이가 개입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 신문에 보면은 헬기 2대가 사고서서 날아가는 거. 어디로 날아가느냐? 평양 북방으로. 이튿날 날아갔어요. 제2연평행입니다.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또 한 5년 후에 또 났습니다만은 그때 인공사진 찍은 걸 보니까 세단 하나하고 버스 한 대가 있더라. 순환 경장에서 내리는데. 그 전에도 저는 그 헬기가 날아간 거는 그때는 정부 국방부에서 환자를 실어서 날아갔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다. 현장에서 전투 지휘했던 해군 사령관 정도급들이 날아갔을 것이다.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인공위성 사진 조선일보 보도에 하는 세단과 버스가 있습니다. 아니, 환자가 갔으면 앰뷸런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앰뷸런스가 있어요. 왜 세단이 있어요? 왜 버스가 있어요? 왜 또 순환 비행장까지 갔느냐? 그 다음부터 제 판단입니다. 이 책에도 썼지만 그 다음부터는 판단. 그까지는 정부고 그 다음은 글쎄. 평양으로 돌아오려면 한 22km 역행군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류양산 특각에 가려면은 한 130km 한 2시간 거리밖에 안 됩니다. 그러면 그런 전투 지휘에 있던 사람이 류양산으로 가지 않겠느냐?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정관 이 책에 모든 것은 진실 사실만을 기록했지만 그것만큼은 제가 제 개인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다시 말해서 김정일을 모르게 할 수가 없다. 그럼 누가 지금 실제적으로 김영철이라는 상장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. 개성공단에 나와서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들을 불러놓고 일장 훈시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김영철, 그때는 중장이죠. 소장이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상장으로 우리나라 중장 별 3개로 좀 올라갔다. 그 사람이 지금 통일부 그 자료에 의하면은 정찰 총독장이 됐잖아요. 정찰 총. 다시 말해서 새로 신설된 건데 옛날에는 노동당에서 35시라고 작전부가 이 대남 간첩 또는 대외 간첩을 했습니다. 군내는 인민무력부 정찰 2개 있어요. 그런데 이 3개를 합친 것이 정찰 총국으로 있어요. 거기에 오임되면서 별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. 이 사람이 또 남북 장성급 대표예요. 근데 이 친구가 김정일하고 신임을 많이 얻고 있는다는 게 뭐냐면 국방위원회 정책실 국장입니다.
그러니까 국방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청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국방위원회가 김정일이가 국방위원장이고 최고죠. 거기에 정책실 국장입니다. 그러니까 김정일하고도 많이 접촉도 하고 신임도 받던 인물. 이 친구가 아까 말한 대남 대회,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군 다총괄의 세계부의 장으로 제기됐습니다. 작년 말쯤에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새로 자기가 그렇게 영전을 하고 그랬으니 이참에 무언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김영철 상장이 작년 그대로 읽어서 2009년 12월 13일에 남북 장성급 회장 대표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. 우리가 설정한 해상 경계선만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다. 약 3개월 전에 발표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김영철이가 이것을 진두지휘했지 않느냐. 이것이 제가 정보한 장군으로서 판단한 내용입니다. 이것이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.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에 관해서 저는 이 네 가지를 강조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제2연평해전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이것도 이 천안함 침몰 사건하고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때 당시 김대중 정부와 국방부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. 국방부는 인사권이 대통령 청와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죠. 조직사입니다. 근데 김대중 정부 때는 지금처럼 지금 김태형 국방장관처럼 소신 있게 말도 못했어요. 처음부터 햇볕 정책을 잘 호응하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처럼 되지도 않았어요. 근데 6월 29일 제2연평 서해교전이라는데 13일날 SI 10넉자, 그러니까 도발정보 글자 하나하나 10넉자로 된 것을 저희 수집해서 국방부에 보고합니다. 근데 국방부에서는 그것을 해군에다가 이렇게 보내줘야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또 대비하라 이렇게 했는데 SI를 깔아뭉갭니다. 판단도 일상적인 NLL 침범이다. 걱정할 것이 없다. 이렇게 내려버립니다. 우리가 판단한 거하고 전혀 반대죠. 그 다음에 6월 27일 그 2주 후에 이번에는 SI 그러니까 블랙북, 우리가 블랙북이라고 그러는데 정보 보고서 한 장 됩니다. 내려갈 때 15자가 내려갑니다. 15자. 내려가는데 또 보고서는 예하부터에 내려보지 않았어요. 그 다음에 NLL 침범도 단순 침범이다. 뭐 별거 아니다. 그 전에 19일 날 신문기자들이 언론에서 아니 NLL에 뭐가 좀 일어날 것 같은데 국방부는 뭐냐니까 국방부에서 자칭 기자회견을 합니다. 19일에 6월 13일 날 이렇게 좀 뒤숭숭한 걸 알고서 언론 기자들이 인사하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. 북한 군사부장 수수다가 지금 NLL 뭐 넘어오면서 어선 단속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거지 특별한 것이 아니다.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다. 언론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죠. 그때 6월 29일 날 이제 터진 거예요.